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금요일의 프로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백고동 울리는 조선주. 이번 주 8.5 쇼크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급락이 나왔었던 월요일장을 지나서 회복력을 좀 빠르게 보여주는 여러 섹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조선주인데요. 조선주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뭐 산업적으로 워낙 탄탄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또 드리면 조선업은 한 15년 동안 쉬었는데 그리고 바닥권에서 꽤 올랐는데 이거 뭐 지금 봐도 되는 거냐 이런 고민이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2007년, 8년, 9년 뭐 요때를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조선주가 이제 비슷한 요거보다도 훨씬 더 낮은 가격대부터 지금보다 몇 배나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었던 과거 전례가 있는데 그만큼 조선업에서의 지금 수주라든지 뭐 조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반영치가 이제야 막 흑자 전환을 하고 있고 밸류단에서의 뭔가 변화가 나오고 있는 초반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조선업은 산업의 사이클 자체가 헤비테일 산업이죠. 그러니까 이 수주를 받은 내용들이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지나야 장부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조선업에 대한 긍정적인 기조가 뭐 2년 전부터가 아니라 한 4, 5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게 이제 20년, 21년 때부터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계기가 있었죠. 국제회사기구에서 환경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LNG선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상당히 이제 조선업들에 대한 긍정 포인트를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클락슨에서 발표하는 신조선가 우리가 2008년, 9년 정말 진짜 엄청났었죠. 이때 7년, 8년 이때가 한국조선해양이 최대 50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그 시기인데 그때랑 비교하더라도 신조선가는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이 그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거의 그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이 조선에서 수주를 양분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비싼 쪽은 우리나라가 거의 압도적으로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P가 높아지는 거에서의 모멘텀들 충분히 좀 받아줄 수 있는 상황. 게다가 Q가 조금 문제인데 물론 전체적인 수주량을 보면 Q가 엄청나게 모자른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좀 있는데 최근 이제 한 일주일 사이에 뉴스에서 나온 게 하반기 카타르 에너지와 조선 3사가 5조 원 이상의 또 대규모 계약을 맺을 거다라는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깔려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본업이 굉장히 튼튼한 상황에서 이제 조선업에 날개를 달아줄 두 가지가 붙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MRO 산업과 군함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함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호주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다양한 나라들의 뭐 내년 말까지 모멘텀들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만약에 우리나라 군함이 또 채택이 된다. 요거는 이제 방산과 엮여서 굉장히 다양한 또 모멘텀들로 확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 쪽에서는 이제 MRO 시장 진출하기 위해서 최근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립스 조선소도 인수를 했죠. MRO 시장 같은 경우도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구독 경제화로 되기 때문에 실적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찍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박의 수주에서 이 실적에 반영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산업군들이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업 같은 경우는 본업이 굉장히 튼튼한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들이 굉장히 또 크다라는 부분에서 산업의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업의 슈퍼사이클, 호황, 이미 많은 수주가 쌓여 있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을 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성장 스토리까지 MRO 군함 모멘텀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미중 갈등 사이에서 반사 이익이 예상되고 있는 조선 산업이기도 한데요. 그 최근에 이제 3월 정도였나요?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중국 조선 해운 물류 산업의 불공정 관행 조사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선 역시도 미중 갈등의 수혜 섹터이기도 한데요. 이번 월요일 블랙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서 블랙 먼데이, 그러니까 검은
급락이 나왔었던 그런 장 이후에 네. 외국인이 조선주를 팔지 않았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주가도 좋은 흐름을 보였죠. 추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일단 제가 좀 가장 중요하게 본 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월요일 날 오히려 조선을 샀습니다. 외국인이. 그때 아시다시피 그 외국인 매도가 1조 8천억 이상 나왔었던 정말 어마어마하게 던지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때는 선물도 뭐 2조 이상 던졌었죠. 그랬었던 상황인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샀다라는 거. 물론 이제 최근에 다시 반등이 워낙 가파르게 나왔어요. 왜냐면 이게 21만 원 하던 게 16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오늘 조금 장초반 대비는 빠져서 지금 20만 3천 원, 4천 원인데 저가랑 대비하더라도 지금 3, 4% 정도의 수익이 단기적으로 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요걸 좀 확대해서 보시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지난 4월부터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상황에서 이 조선업의 상승을 좀 끌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반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네. 방산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랑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외국인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매도 없이 가면서 계속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지금 다 한 3거래일 정도 조금 팔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전 직전 고점까지 빨리 돌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많죠. 그렇게 패닉셀이 많이 나올 때도 외국인이 특정 구간에서 강력한 매수를 했었다라는 거. 왜 그날과 비교하면 이게 수량이 적어 보이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수급이 나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사실 그렇게까지 지수가 PBR 0.86배까지 빠졌는데 그러면 사실 뭘 사든지 간에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 외국인이나 이런 쪽이 이 조선을 선택을 해서 빠르게 4개월 만에 이런 하락폭을 다 메워줬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주가의 되돌림이 그만큼 빨리 나왔다라는 거는 네. 현재 조선업에 대한 이런 그 기대감들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투자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력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이 한번 또 급락을 하고 나면 그 전에 주도주에서 새로운 또 주도주로 변화하게 되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후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주목이 됐고 그 가운데 조선주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역시도 급락장, 월요일장에 매수를 해줬다라는 점 의미 있다라고 보셨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은 월성 위에서 계속 움직여요. 그리고 좀 떨어지는 듯 하던 HD 한국조선해양도 굉장히 가파르게 전고점 부근까지 회복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유독 HD 한국조선해양 다른 기업들보다 강한 이유는 뭘까요? 네, HD그룹이 다른 기타 이제 3사보다 강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수주입니다, 수주. 절대적인 실적에서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최근 이제 2, 3년 동안 수주량을 보시더라도 전체 이제 친환경 선들 중에서 한 57, 8% 이상을 항상 HD 한국조선해양이 다 들고 갑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에서 가져가는 그 모가치가 상당히 좀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HD 한국조선해양은 전년에도 200%가 넘는 수주를 받았고 올해도 이미 123%를 넘었습니다. 전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전일에 또 수주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주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반면에 삼성중공업이 이제 드디어 한 51% 정도 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하반기 때 이제 카타르 수주가 되면은 수주 목표량은 채우겠지만 기간별로 봤을 때는 수주가 압도적으로 HD그룹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게 펀더로 이제 리포트를 봤을 때 펀더 기반으로 해도 이러한 평가를 제대로 받는 기업이 바로 HD 한국조선해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는 HD 현대사무중공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비상장 회사잖아요. 근데 조선소 중에서는 가장 최신식입니다. 그래서 제일 늦게 지어졌고 생산도 가장 빠르게 하고 최신식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올해는 태풍 소식이 좀 별로 없기는 한데 네. 이제 조선소가 태풍의 피해를 거의 안 받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선소들은 멈출 때 얘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도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신식이라는 건 그만큼 좋은 선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거기에 따른 수주를 여기서 많이 받아가고 있는데
얘가 비상장이고 평가를 받는 게 HD 한국조선해양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수주를 잘하는 거를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조선해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나도 잘하고 뭐 아들도 잘하고 계열사도 잘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인데요. 부담 요소들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업의 부담 요소는 뭘까요? 네, 뭐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후판 가격의 상승,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죠. 인력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력 관련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걱정을 아예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산업 리포트를 참고해 보시면 YOY 기준으로 이제 6% 이상의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큰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인력 자체가 조금은 만회가 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개선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뉴로메카라는 종목이 용접용 로봇을 또 개발을 해오고 있고 기술력이 상당히 좀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 점진적으로 반영이 또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력은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후판 같은 경우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후판 가격이 높아지면 이제 수익성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인데 지금 중국에서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판 가격이 올라가면서 조선 쪽에 부담을 주는 요인은 조금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요인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요인보다 일단 긍정적인 포인트가 너무나도 강하다라는 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 요인들을 조금 배제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뭐 제일 큰 부담은 이거겠죠. 주가가 많이 올랐다. 네.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접근 가능한 조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저의 토픽은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이긴 한데 저는 지금 시점이라면은 삼성중공업도 좀 매력적으로 보실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이제 수주가 워낙 압도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압도적인 외국인의 수급을 뒷받침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주가의 상승이 크게 나왔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7월 달이죠. 7월 중순 이후부터는 삼성중공업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뚫지 못했었던 이전 직전 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가 패턴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번에 이제 블랙 먼데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수급 이탈이 이때도 없었죠. 없다가 이제 좀 올라오니까 차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만큼 들어온 부분에서 요만큼 나갔다고 해서 수급이 나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급의 기조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은 이 큐맥스 선박이라는 거에서 과거 제작 이력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카타르 에너지에서의 이런 수주가 나오는 게 엄청나게 큰 LNG선을 큐맥스 선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요번에 좀 5조 정도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 좀 건조 영역에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삼성중공업이 또 조금 더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난 2월에 또 4조 5,700억짜리 또 계약을 또 수주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2분기 실적이 엄청 잘 나왔죠. YOY 기준으로 120%가 넘게 좋아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비싼 LNG랑 FLNG선에 대한 수요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이 매력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월요일장에 9,500원 위협했다가 다시 만원선 중심으로 해서 11,000원선까지 월요일 고가 부근까지 회복했는데 목표가 얼마 보실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먼저 제시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수가 아직 안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12,200원을 보고 있고요. 조금 중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15,000원 이상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중장기 목표가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만약에 다시 빠질 때는 9,850원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석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 하창환 본부장이었습니다.